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의 매튜쌤입니다. 문법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대충 보는 영문법이라는 타이틀로 문법 강의를 앞에 한 3강 정도 쌤이 올렸었는데, 어, 정말 진짜 문법 수업이라면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문제도 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옆에서 좀 짚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맞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각기 학생들마다 틀리는 내용을 쌤이 볼 수도 없고 기본 개념을 그래도 그나마 좀 최대한 꼼꼼하게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챕터는 수동태예요. 일반적으로 태라 그러면 그냥 수동태를 얘기합니다. 그죠? 뭐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문법 책에서 나와 있는 태는 그냥 다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태는 영어로 passive voice라고 하죠. 약간 그 수동태를요. 당한다는 뜻이에요. 태 자체가. 의미는 당하다인데 형태는 어떻습니까? 형태는 be 플러스 pp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쌤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be 플러스 pp가 수동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성립되려면 앞에 be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pp는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를 뜻하는 거죠. 동사를 찾으면 동사 원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과거 분사형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 분사 자리에 있는 그 pp를 이 자리에 쓰셔야 되고 앞에 be는 꼭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수동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을 잠깐 보시면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직접 행하는 주체이고 이런 게 이제 능동태인 거죠. 이 앞부분이 이제 주어인데 얘가 이걸 했다는 얘기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에 영향을 받는 행위의 대상이다. 쌤은 고등학교 때 이런 문법 설명 보면 막 암 걸리는 것 같았어. 이거 뭐 인간이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문장인가. 비록 이제 이 문장은 좀 쉬운 편이지만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문장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야, 이거 인간이 읽으라고 만든 문장이야?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에 영향을 받는 행위의 대상이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배웠죠, 수동태를. 그래서 능동태 형태에서 주어, 동사, 이 목적어 형태인 거를 수동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동사가 주어 자리로 가고 아이고 미안 동사라 그랬니?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그리고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바뀌고 그리고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뀐다. 그래서 이때 by 플러스 행위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수동태를 만든 이유에 대한 힌트예요. 수동태를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더 중요할 때, 그러니까 목적어를 강조하면서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수동태를 써요. 그게 이제 수동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문법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어디서 들은 거야 쌤이. dignify the language, dignify 좀 품위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를 썼을 때보다 수동태를 쓰게 되면 the language becomes more dignified. 언어가 더 품이 있어진대요. 그래서 쌤은 성당을 다니는데 그 명동 성당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NX에서 그러니까 별관에서 그 영어 미사를 하십니다. 이제 아일랜드 신부님께서 오셔갖고 하시는데 영어 미사니까 다 영어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 미사의 진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당에서 그 영어 미사의 진행자가 영어 미사의 진행자가 그 이제 성당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앉아서 일어났다가 엄청 많이 해. 앉아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뭐 신도분들은 앉아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2년 다녔어요 거기를. 요즘엔 잘 못 나가지만 영어로는 sit down이 아니라 please sit down도 아니에요.
please be seated.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be seated. 착석된 상태가 되어 주십시오. 방금 뭐라 그랬니? 수동태를 씀으로써 문장이 더 고급스러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수동태는요, 대통령 연설문이나 아니면 뭐 취임사, 좀 약간 격을 차려야 되는 그런 영어에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건 좀 약간 논외긴 한데, 격을 차리는 방식으로 영어는 세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수동태고, 두 번째가 더입니다. 더라고 하는 정관사. 그러니까 명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명사를 앞쪽에 있던 명사를 뒤로 보내면서 앞에 더를 쓰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사이에 오브를 쓰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오브와 더와 그리고 그 수동태를 사용해서 영어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여담도 좀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게 기본인 건 아시겠죠? 요거를 머릿속에 콱 박아두고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만든다. 그리고 주어를 뒤로 보내고 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생략을 한다. 많이 생략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생략해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저기 뭐 예문 보면은 뭐 볼 거 없죠.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썼다. 얘가 이 동작을 한 주체이기 때문에 능동태라 부르는 거고. 수동태는 얘가 지금 주어로 나가고 얘가 by 플러스 행위자로 지금 뒤로 빠진 거죠. 그러면 this novel was written by Ernest Hemingway. 해밍웨이에 의해서 쓰여졌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수동태를 만드실 때 그 앞쪽에 있는 B 플러스 PP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 앞쪽에 있는 비동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제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뭐뭐 당한다도 있고 현재형으로 뭐뭐 당할 것이다 미래형도 있고 뭐뭐 당했었다 과거형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완료형도 있고 과거 완료형도 있고 과거 완료 진행도 있고 미래 완료 진행 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12시제가 있으면 그 12시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수동태를 위치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는 시제는 아니지만 그 12시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켜서 동사 파트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요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는 행위자가 문맥상 명확하거나 막연한 일반인이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Spanish is spoken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두 번째 문장입니다. 스페인어는 이곳에서 말하여진다. 누구에 의해서? By Central and South American people. 생략돼 있겠죠. 당연히 여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안 쓴다는 거죠. 문맥상 명확하니까. The bridge was buil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그 다리는 19세기 말에 지어졌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다리를 지은 건설업자가 지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동태는 그 행위자에 관심이 없을 때, 즉 동작을 당한 그 대상에 관심이 있을 때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쓰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가 더 중요하다. 그럴 땐 능동태를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돌아가셨다. 한국전쟁에서. 그럼 my grandfather was killed in the Korean War. 이렇게 쓰겠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약간 좀 무섭지만 누구에 의해서? By North Korean soldiers. 그렇죠. 북한군에 의해서 돌아가셨겠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문맥상 명확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자,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수동태의 다양한 형태인데요. 진행형 수동태는 be, been, pp, 완료형 수동태는 be, been, have been, pp,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to be, pp, 동명사의 수동태는 being, pp, be에다 이제 ing를 붙인 거죠. 뭐뭐 당함이란 뜻이고요. 투부정사는 용법에 따라서 뭐 명사적일 때는 뭐뭐 하는 것, 형용사적일 때는 뭐뭐 당하는
뭐 부사 목적일 때는 뭐뭐 당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겠고요. 조동사 수동태는 앞에 조동사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쓰시면 돼요. 뭐 한 단어 조동사, 두 단어 조동사, 세 단어 조동사 있죠. 뭐 can이나 could나 should나 will, might 이런 거 다 가능하고 뭐 have to도 가능하고 ought to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be destined to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동사 BPP를 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진행형 수동태하고 완료형 수동태가 관건인데 요거는 좀 복잡해 보이잖아. 예문 일단 볼게요. Cash is being replaced by credit cards. 현금은 replace 대체하다입니다. 대체 당하다. B 플러스 PP니까 B 플러스 PP.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B 플러스 ING니까 여긴 또 수동태인 거죠. 현금은 신용카드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수동태인 거죠. 완료형 수동태는요. had 여기는 had BP인데 여긴 지금 과거 완료를 썼네요. had been까지는 써주시고 그 다음 PP를 쓴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 진행형 수동태가 그냥 진행형 수동태만 쓴 게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도 있고 과거 완료 진행 수동태도 있고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도 있어요. 완료형 수동태는 과거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미래 완료 수동태 그것만 해도 지금 6가지예요. 그 진행형 수동태 각각 그냥 일반적인 진행형 수동태까지 하면 9가지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12시제가 있잖아요. 12시제. 그 12시제의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죠. 그 챕터 1인가 2에서 쌤이 강의를 했죠. 12시제의 기본적인 형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BPP를 붙이는 거야. 수동태는 모든 시제의 마지막에 붙는다 그랬으니까.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 현재 완료면 have 플러스 PP죠. 일단 써놓고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그럼 겹치는 부분을 수동태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have 비동사의 PP형 뭐야? been이죠. been. 그러면 have been PP가 돼서 얘는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고. 미래 완료 수동태 만들어 볼까요? 미래 완료 뭡니까? will have PP. 이게 미래 완료입니다. 시제가.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그럼 겹치는 부분을 PP로 만들어라. 비동사가 겹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bene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will have been PP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시제는 잘 안 쓰긴 하지만 뭐뭐 당한 셈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제가 되겠죠. 이제 여기 있는 걸 따로 외우고 여기는 have PP인데 여기는 head로 바뀌었지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그 12시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수동태를 붙인다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 두 개는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각 의미는 각 시제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투부정사의 수동태와 동명사의 수동태는 수동태가 BPP니까 투부정사는 앞에 to 붙이는 거고 동명사는 ING니까 BPP, ING 붙인 겁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리고 동명사니까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죠. 명사니까. 이 전체가. 조동사의 PP만큼 쉬운 게 없죠. The event will be held in New York City. 그 행사는 뉴욕시에서 개최되다.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최될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잖아요. 12시에 들어가 있잖아. 그냥 그 조동사 다음에 BPP를 썼다. 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비동사의 동사 원형을 그냥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동태의 기본이고요. 지금 이제 쌤이 설명하는 내용부터는 고등어법,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수능에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수동태에 초점 맞춰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수동태가 이건데 이거 너무 쉽잖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라. 아니면 수동태를 원래 능동태로 바꿔라.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중3이 되면 조금 어려워져서 조동사의 수동태나 아니면 그 12시의 수동태를 능동태 수동태 전환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고등어법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인 문제는 잘 안 나오죠.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시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거 아직도 좀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이 계신데 중학교 때까지는 기초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로 교육과정에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음 밑줄 친 투부정사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본 적 있죠? 아니면 다음 밑줄 친 that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that을 고르시오. 이런 거 본 적 있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그런 문제가 안 나와. 휴, 다행이다. 나는 그런 문제 잘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고등어법의 어법 포인트가요. 그 교육과정에 그 교육청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선생님들 각 교육 과정별로 가르쳐야 되는 초점을 둬서 가르쳐야 되는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고등어법의 문법 포인트는 기본적인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지문이나 문맥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자료를 입수해서 같이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영어 쌤이 될 거 아니라면 별로 볼 필요는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으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문법 포인트들 정말 중요하다. 그 부분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의해야 될 숭태 첫 번째로 동사구의 숭태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동사구는요. 구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동사구가 구동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거 동사들 뭐뭐이니 look after 뭐 돌보다 이런 거 있죠. take care of나 laugh at나 수거 있잖아요. 뭐 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수거 동사도 있고 아니면 뭐 이어 동사들 있죠. 이어 동사가 뭐 있는 게 아니라 두 단어 동사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2, 한일 두이 이어 동사 pickup이라든지 아니면 뭐 put up 뭐 쌓아두다 아니면 뭐 put off 미루다 끄다 뭐 그런 동사들 있죠. look up 찾아보다.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사 표현을 갖게 되는 동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 동사들은 그냥 하나를 묶음으로 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로 끝나서 좀 어색하지만 묶음으로 봐라. 좀 이렇게 좀 어색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끝나면 by 플러스 행위자 붙으면 of by가 되잖아요. 어색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얘가 하나의 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한 덩어리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run over는 치다라는 뜻이죠. 차로 치다. The baby deer was run over by a car. run, ran, run 중에 그 pp입니다. run, ran, run. ABA로 변형을 해요. 누가 적겠어요? 차가. 하나의 차가 ran over the baby deer가 원문이었던 거고 걔를 숭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건데 run over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기 때문에 끝까지 쓰라는 얘기죠. take care of는 돌보다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동사 표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 묶음을 써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별표 쳐주시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 얘는 좀 이 책 자체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는 뺐어요. 특히 문법책에 보면 사형식의 수동태 나오거든요. 사형식의 수동태. 이제 수동태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 맞는데 실제로 사형식의 수동태를 안 써. 반박을 하실 학원생들도 계시겠지만 좀 한번 잘 보세요. 사형식의 수동태를. 사형식의 수동태는 없어요. 없고 특이하게 동사 give나 아니면 뭐 show나 teach와 같은 그런 동사들의 그러니까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동사들 있죠. 그 동사들의 간접 목적어로 나가는 사형식의 수동태는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형식의 수동태가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너무 딴 데로 새는 거 아니겠지? Dad gave me the book. 아빠가 나에게 책을 주셨다. 그럼 얘만 주어로 나가는 사형식 수동태가 존재해요. 얘가 이제 이 동사 부분에 이 동사가 전치사 그러니까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동사들의
일 경우에만 얘가 나가는 사용식의 수동태가 존재하고 문법 책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걔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능한 거죠, 이게. I was given the book. 글씨가 그렇게 안 써지지? by dad. 그럼 사용식의 수동태 성립된 거죠. 아니면 뭐 she taught me English. 그럼 얘가 나갈 수 있다 그랬죠. 왜? 얘는 삼형식으로 바꿀 때 teach니까 to를 사용하는 to를 사용하는 동사잖아요. 그럼 얘가 나가서 I was taught English.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by her. 이렇게요. 그런데 전치사 for나 of를 사용하는 그 사용식 동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make나 buy나 이런 것들이요. She bought me the book. 여기서 얘가 나갈 수 있나요? I was bought the book.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the book을 앞으로 보내고 the book 여기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the book was bought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for me를 쓰죠? 자, 이게 사용식의 수동태입니까? 아니죠. 전치사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삼형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용식의 수동태를 설명하실 때는 전치사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동사들만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는 수동태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사용식의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 for를 쓰는 순간 사용식이 깨진 거죠. 얘를 삼형식으로 한번 전환하고 걔를 다시 바꾼 거기 때문에 사용식의 수동태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사용식의 수동태는 잘 안 나와 시험에. 그냥 중학교 때 잠깐 그 테스트용으로 가르쳤으니까 시험 문제 내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만 내고 고등어법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래 중요한 게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사용식의 수동태는 이죠 그냥. 이거 내가 왜 가르쳤지? 이럴 때 가끔 있어. 해놓고 막 나 혼자 발견한 거에 대해서 막 심취해갖고 막 설명할 때가 있어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 일단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몇 형식 동사입니까? 지각동사 5형식, 사역동사는 5형식. 둘 다 5형식이죠? 이걸 하기 전에 5형식의 수동태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5형식의 수동태를 설명하기 전에 5형식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5형식은요. 능동태로 썼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게 5형식이죠? 5형식 문장 패턴. 그럼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는 문법이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뺍니다. 빼고 얘는 be 플러스 pp를 쓰고 얘는 by 플러스 행위자는 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버리고 생략합시다. 그냥 목적격 보어가 남잖아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그냥 내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she kept it a secret. 이런 문장이 있다면 목적어를 지금 빼야 되니까 it을 쓰겠죠? 저 자리에 얘를 앞으로 빼서 it 시제는 과거입니다. was kept a secret. 목적격 보호죠 얘가. 그것을 비밀로 유지했다. by her. 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합시다. 이렇게 그냥 내리면 돼요. 바로 내리면 되는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동사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걸
그냥 내려도 되기도 하고 내리지 않아도 되기도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겁니다. 목적격 보어로 쓰인 원형 부정사는 수동태 문장에서 현재 분사 아닌데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된다. 요 현재 분사 지웁시다. 이거 잘못 나왔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또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지웁시다. 이거 이렇게 외워두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가 보였어. 수동태가 보였는데 이게 2018년도인가 12학년도 고3 10월 모의고사 어법 문제로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패턴이 딱 그때 뭐 돌고래 얘기였는데 was seen 이가 나오면 다른 건 다 돼. 근데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 이 자리에 얘가 지각동사 사역동사 쓰이면 make, have, let, help나 see, hear, feel이 쓰이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잖아. 근데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동사 원형을 이 자리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때는 원형 부정사가 투정사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법 포인트입니다. 원형 부정사는 이제 동사 원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로 바뀌어야 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정리해 볼게요. 아직 그 지각동사, 사역동사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니까. 사역동사는 어떻습니까? 사역동사는 make와 have와 let과 help가 있고요. 또 스펠링 틀리면 안 되지. 엊그제 보니까 쌤이 쓰다가 스펠링 하나 틀렸다고 안 듣겠대 수업을. 그리고 스펠링 지금 안 틀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쓰다 보면 틀려요. 사역동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각동사는 위에 적혀 있죠. 뭐 see나 hear나 feel, watch, 뭐 listen to나 뭐 notice나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몇 개 없으니까 나올 때마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동사들이 5형식으로 쓰였을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3형식 역할이 있죠. 모든 5형식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3형식 역할을 하죠. 목적어 자리가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도 나올 수 있죠. 아니 나와야 되죠. 5형식이니까. 이 목적격 보어가 중요한 건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니?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이 나오죠. 지각동사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죠. 그리고 make와 have의 경우에는 사역동사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동사 원형이 가능하고 오케이. make와 have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도 나옵니다. 끝. 사역동사는. 지각동사 마찬가지입니다. see, hear, feel, watch, notice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 똑같은 지각동사군이 지각동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를 취하기도 합니다.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지각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 대신에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에 ing를 써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한시적이냐 일반적인 상황이냐를 가지고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동사 원형일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 원형일 경우만. 이 동사 원형일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나 ing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수동태로. 그러니까 얘를 주어로 보내고 얘를 수동태로 만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냥 얘를 쓰면 돼요. 이렇게 ing. 아시겠죠? 동사 원형만 못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다음에는 수동태로 쓰인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은 죽어도 안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걔를 동사 원형 못 쓰는 거 아느냐? 그럼 뭐 써야 된다? 뭐를 써야 돼? 동사 원형 대신에 투부정사 써야 된다. 그걸 묻는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게. 자주 나와요. ing 가능해요. 지각동사니까.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자니까 ing 가능하죠.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얘랑 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왜냐면 목적어가 지금 얘니까. 목적어가 주로 나간 거니까. pp도 가능해요. 근데 이 동사 원형만큼은 안 된다. 얘는 지금 능동태니까 동사 원형을 쓴 거죠. 얘를 이렇게 바꿀 때 얘가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등어법에서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얘밖에 안 나와요. 이따가 그 수업 다 들으시고 뒤에 문제를 이제 다운받아갖고 푸실 텐데 거기에 문제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거든요. 꼭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까 그 사역동사 4가지 있죠. make, let, have, help 중에 여기는 지금 이 책을 쌤이 혼자 쓴 게 아니어서 get까지 나왔는데 쌤은 get을 의미는 사역으로 보는데 이제 일반적인 문법책에는 사역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넣지 않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빼고 보세요. make, let, have, help 중에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건 make밖에 없다는 희소식이 있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사역동사의 수동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못 나오고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경우는 make밖에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I was, had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거야. 왜? have라는 동사, 사역동사 자체가 수동태로 아예 못 쓰니까 그 5형식 동사에서도 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지금 5형식 문장의 수동태예요. 그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동사 원형이니까 얘를 주어로 보냈고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꿨고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꿨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 3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려워요. 어렵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뀐 형태가 수능 지문에 나와요. 근데 걔가 또 문제에 나오진 않아. 그래도 알아는 둬야 돼. 알아는 둡시다. 네. 목적어가 대절인 문장의 수동태. 자, 질문. 목적어가 대절이면 그 동사는 몇 형식 동사일까요? 그죠? 3형식 동사죠? 대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거는 그냥 그 3형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대절을 목적어로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있다는 얘기는 3형식이라는 얘기야. 지금 3형식 동사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대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3형식 동사는 정해져 있죠. 이건 누가 정해요? 사전이 정합니다. 쌤이 정하는 거 아니고 문법책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 찾아보시면 특히 동사를 찾아보면 그 동사의 용례가 나와 있어. 사용예를 용례라 그러죠. 용례가 나와 있는데 이 동사는 다음에 대절 쓰셔도 돼요 하고 물결 대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호프 찾아보셔도 그 사전 밑에 설명에 호프도 대절 취합니다. 물결 대 이 물결 자리에 이 동사를 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용례가 나와 있어요. 이런 동사들, 그러니까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예전에 한번 세본 적이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이 뭐 한 6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 함형식 동사들 중에. 그렇게나 많이요 하겠지만 영어의 동사가 총 11만 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동사가. 11만 개 중에 60개 외우셔야 돼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다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동사, 대표 동사가 say죠. People say that Koreans are diligent. 사람들은 말한다. 한국인은 근면하다고. 지금 여기 좀 복잡하잖아.
이거 지금 먼저 보지 말고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보지 마. 이거 보면 암 걸려. 자, 이 문장 구조 분석 한번 해볼까요? 구조 분석하니까 좀 이상하죠. 선생님 요즘에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뭐 대항력이 어쩌고 막 이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또 여러분한테 수업하면서 구조 분석해보자고 할 때마다 뜨끔뜨끔해. 문법책에 나오는 말도 아닌데 괜히 어려운 말 만들어 쓴다고 막 어떤 선생님들이 막 댓글 달고 막 그랬거든요, 쌤한테. 구조 분석 뭔 말인지 아시죠? 구조가 어떤지 보자는 얘기야.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맞아요? 간단하죠? 왜? 대절이 목적어라며. 그럼 대절 전체가 목적어잖아. 그러면 수동태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목적어 전체가 주로 나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say는 수동태로 바뀌어야 되니까 is said. 이렇게. 그리고 by people은 by 플러스 행위자로 뒤로 나갔죠. 아, 이것도 안 된다고 나오네. 이거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수동태로 나간다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틀린 문장은 아니야. 여기도 지울래. 이것도 맞는 문장이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주어 자리에 that Koreans are diligent. 한국인들이 근면하다는 사실. 사실이란 말 붙였네요. 한국인들이 근면하다는 것은 말하여진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주어가 너무 길어졌어. 주어가 너무 길어서 가분수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를 다시 뒤로 보내는 거야. 다시 뒤로 보냈더니 여기로 갔죠. 대절이. 그리고 대절을 진주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it을 가주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뭐 굉장히 쉬운 거죠. 다들 알고 계신 거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수능 지문에. 이런 패턴, it is said that 이런 패턴. 대디아라고 말하여진다. 이렇게 하면 되죠. 진주어니까 가주어 자리에 넣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디아라고 말하여진다. 뭐가 문제냐? 수동태의 근본 취지가 뭐예요? 목적어 강조. 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내는 게 수동태인데 다시 뒤로 보냈으니까 이 수동태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다시 뒤로 보내졌잖아. 그럼 둘을 계속 무한 반복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문장을 생각해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동태를 앞으로 보내면서 주어가 너무 길어 보이는 가분수처럼 보이는 현상을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바꾼 거죠. 아, 그러면 대절에서 정말 중요한 주어만이라도 강조하자. 얘를 보내고 문장 안에 깨버리자. 새로 쓰자. 라는 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Koreans를 주어로 보내고 동사는 그대로 쓰는데 수만 맞추자. 시제는 아니야. 수는 좀 얘한테 맞춰주자. 시제는 그대로 쓰고. 요즘 복잡하죠. 시제는 그대로, 수는 얘한테. 여기서 애들이 헷갈리더라고. 얘가 만약에 그래서 Koreans가 아니라 Korean이면 수는 얘한테 맞추니까 얘를 끌어다 쓰면 is가 그대로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명사를 일일이 끌어다 쓰는데 시제는 얘한테 맞추고 만약에 수일치를 해야 된다면 그때는 얘한테 맞춘다. 이 동사를 써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쓰고 수동태는 B 플러스 PP니까 그대로 살려두고 PP 살려두고 대절을 쪼개서 이 that을 to로 바꾸는데 요거를 초짜쌤들은 그렇게 설명하시고 that을 그냥 to로 바꾼다고. 그게 아니라 이 문법은요. 복문을 단문으로 전환하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문을 단문으로 이렇게
단복문 전환의 핵심은 하나의 완전한 절을 투부정사로 바꾸는데 그 절에 사용된 동사가 주절과 비교해서 상대적 시제를 써주는 겁니다. 말 좀 너무 어려웠나? 다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절을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를 복문에서 단문으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주의할 거는 주절의 시제와 비교해 봐야 돼요. 지금 이 문장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장이니까 시를 모르잖아. 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제가 뭐야? 현재죠. 그럼 얘는 현재죠. 그래서 같을 경우에는 투부정사로 바꾼다 그랬잖아. 아까 그 문법 자체가 같을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단순형 형을 쓴다. 그 형태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만약에 이 시제보다 과거다. 그럴 때는 투부정사의 완료형을 씁니다. 형태는 to have pp를 쓰고요. 예를 두고 투부정사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조금 영리한 친구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요 이 대절의 시제가 미래고요 얘는 과거 완료고 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 시제가 미래고 얘가 현재면요 막 이런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시제가 과거 완료인데 과거인데 이 시제가 미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일단 마지막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얘가 미래인데 왜 과거 못 쓰죠? 시제일치 규칙이 어긋나잖아. 그래서 주로 단복문 전환은 시제 같을 때 현재 과거 그거랑 현재 과거 완료 과거 요때만 나와요. 영어에 12시제가 있지만 12시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과거 같을 때 과거일 때도 만약에 was나 were여도 같으니까 단순형 써야 되겠죠? 그럼 to be가 되는 거야 그냥. 여기는 were가 되는 거고. 아니면 was 여기가 is 여기가 were야. is were야. 그거 나올 수 있죠. 얘가 얘보다 과거니까. 그때는 시제는 여기 맞추라고 했잖아. 여기에. 그러면 그래서 are 쓰는 거고 said 하고 여기가 were였으니까 to have pp 형태로. 비동사의 to have pp 형태가 뭐야? to have been diligent. 요거를 많이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이 완성 굉장히 좀 단순하고 문장 자체는 깔끔해졌죠. 그래서 수동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바꾼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복문에서 단문을 전하는 이유는 언어의 경제성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I am happy that I saw you today 이런 문장을 투문사로 바꾸게 되면 I am happy to have seen you today 많이 줄어든 느낌은 안 듭니다만 절이 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바꿔주는 건데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 문장만 더 해볼게요. People think that 사람들은 생각한다. 어디까지가 주어? people이 주어. think가 동사, 대절이 목적어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대절이 목적어니까 목적어를 전체로 뺍니다. 빼고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바꾸고 by 플러스 행위자 뒤에다 쓰고 똑같죠? 자 그리고 대절을 다시 뒤로 보내죠? 왜? 이 문장이 가분수 같은 느낌이 드니까 대절 뒤로 보내고 이렇게 가주어 쓰고 BPP는 살려두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나는 수동의 느낌을 좀 확실히 내고 싶다 싶어서 대절 안에 있는 주어만 빼다가 the earth만 빼다가 수동태를 새로 단문으로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the earth is thought 시제는 얘한테 맞췄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단수고 얘도 단수니까 수는 얘한테 맞추라고 그랬잖아. the earth is가 되는 거고 thought는 원래 pp였으니까 쓰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현재형이니까 단순형 필요하겠네요. 같으니까 같을 땐 단순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비동사의 단순형이니까 to 플러스 비동사의 동사원형 to be 4.6 billion years old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바뀐 문장도 좀 예문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과거인 문장 있죠? 걔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추가 영상을 찍든가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출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로 읽어보세요. 읽으면 할 거야 그냥. 부사절에 태를 묻는 경우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질문 받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해석해보란 얘기야. 넘어갑니다. 이게 나와 고등어법에서는 요거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수동태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수동태 취지에 뭐라 그랬죠? 목적어로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주로 빼는 거죠. 목적어를 가지려면 이 동사가 무슨 동사여야 돼? 자동사, 타동사. 그죠? 타동사여야 되잖아. 자동사는 목적어 없잖아요. 뒤에 보어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동사로 끝나버리잖아. 1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타동사부터 가는 거야. 3형식, 4형식, 5형식만 가능한 거죠. 자동사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주어로 나갈 성분이 없으니까. 타동사만 가능한데 여기 있는 동사들은 다 자동사예요. 목적어로 갖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를 쓸 수 없다. 요게 정말 자주 나와. 고등어법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이런 동사들은 consist나 result나 happen, occur, disappear, 그리고 밑에 있는 resemble, 이런 동사들은요, exist까지 수능하고 내신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동사가 보였는데 이 동사들이 보였는데 수동태로 쓰였다. 그럼 걔 고르면 돼. 틀린 거니까. 능동태로 썼을 때 목적어를 못 취하는 동사인데 어떻게 수동태로 써요? 봐봐. She was disappeared. 그녀는 사라짐을 당했다. 한국말로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성립이 되려면 얘는 뭐였어? disappear가 자동사였을 때의 동사였을 때 얘가 능동태 형태였을 때의 동사였을 때 얘가 이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애잖아. 그러니까 얘를 빼고 그 동사를 BPB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disappear her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she disappeared. 그녀는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An accident was happened yesterday. 하나의 사고가 어제 발생되었다. 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피동이라 그래서 발생됐다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 문법적으로 정확히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피동을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죠. 발생됐다가 정확히 맞는 문법인지 모르겠지만 좀 알려줘. 국어 잘하는 분들. 하나의 사고가 발생되었다. 얘도 happen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수동태는. 얘를 이렇게 옮겨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happen은 수동태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왜? 얘가 능동태였을 때 여기 있던 애고 얘가 능동태였을 때 여기 있던 애잖아. 그러면 something이 happened an accident. happen은 자동사에서 목적을 못 취하는데 근데 어떻게 주로 나갔어? 안 된다는 거죠. 틀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자주 나오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단어들만 좀 골라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거 자주 나오고 요것도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고 seem은 look이나 이런 거는 좀 잘은 안 나오는 것 같아. consist 정말 자주 나오고 result도 자주 나와요. be resulted 안 되고 be resulted in, be resulted from 다 안 됩니다. 특히 consist에 별표 쳐주고 뭐뭐로 구성되다로 이야기할 때 영어 표현 4가지가 있습니다. be made up of. 그러면 주어 A가 B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 be made up of 자리에 be comprised o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e comprised of 자리에 be composed of 이거 다 고등학생이라면 외우고 계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S가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 be made up of B A something be comprised of B something be composed of B 그러면 A가 B로 구성되다 인데
consist란 동사 여기 끼죠. 이 네 개의 동사를 뭐뭐로 구성되다 굉장히 많이 쓸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걸로 구성됩니다. 뭔가 설명할 때 걔는 비동사를 쓰지 않아요. 그냥 consist of야. 왜? consist 자동사니까. 사전 찾아보세요. 자동사예요. 동사 자동사니 타동사니 누가 결정해? 사전이 결정해. 사전이. 자동사야. 그럼 수동태를 못 만드는 거죠. 무조건. 근데 얘가 왜 별표 쳤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요 나머지 세 개의 표현들은 다 be를 쓰는데 얘만 안 쓰잖아. 그래서 요걸 자주 보다 보면 얘도 왠지 be consistent of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어의 의지가 내포되지 않은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주어의 의지가 내포되지 않은 동사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resemble. 뭐뭐를 닮아 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 의해서 닮음을 당했다. 좀 이상하죠? 그는 그의 아빠를 닮았다를 수동태로 바꾼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 의해서 닮음을 당했다. 내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나의 애가 내가 나의 애에 의해서 닮음을 당했다.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죠. 그냥 야, 너 뭐 네 딸 너 닮았더라 이렇게 해야지. 너가 네 딸에 의해서 닮음을 당했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의 의지가 닮고 닮지 않는 거는 누군가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도 엄밀히 따르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이 tc는 동사 아니다. 요즘 나와 있는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etc라고 하는 have, possess, belong to, be 이건 다 같다란 동사고 천원이 나에 의해서 소유되었어. 뭐 이런 표현 안 쓴다는 거죠. 뭐 들어맞다, 꼭 맞다, 뭐뭐가 되다. 얘도 자동사죠. 얘는 왜 여기 있을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동사들도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by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동태 하면은 뒤에 by 플러스 행위자를 썼었잖아요. 주어에 있던 애를 뒤로 보내면서. 근데 여기 있는 동사들은 다 by를 쓰지 않고 다른 전치사를 쓴다는 거죠. in이나 to나 뭐 짜증나다는 with를 쓰고 화나다는 at을 쓰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be concerned about 쓰고 뭐뭐에 관한 하는 요건 그냥 이제 수거 패턴이네요. 뭐뭐 덮여 있다는 be covered by 안 쓰고 by 쓰면 안 돼요. with나 in만 쓴다. 액체 담겨 있을 때는 in을 쓰고 여기 있는 표현들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느냐? 다 외워야 됩니다. 수능 보기 전까지 외우게 되어 있는데 미리 외워두시면 편하잖아요. 실제로 고등학생이라면 여기 있는 표현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런 표현들만 지금 정리를 해놨고 다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다 꼼꼼히 외우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친구 있으면 이제 외우고 같이 테스트도 보고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뭐 이런 거 외우고 시험도 보고 하겠죠? 근데 우린 지금 이제 온라인 파이터들이니까 외워주시고 본인이 테스트도 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살리셔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대충 하는 영법이어서 좀 대충 하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지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말이 조금 빨랐을 수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들어가시면서 하시고 지금 이 보신 영상은 쌤이 동영상 설명부에 보시면 그 뒤에 문제들 PDF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쌤이 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꼭 영상을 다 보셨다면 문제 프린트 하셔서 푸시고 답도 맞춰보시고 뭐 모르는 포인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